CNN 21 brought.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좀 마음은 쭉 이렇게 좀 다운되는데요. 어느 누군가가 또 오늘 뭐 비가 오니까 부침개도 먹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총선 상황으로 급히 빠져들고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에 임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초대 게스트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이 지금 7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은 아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영향에 지금 간접권에 들어 있는데요. 여야 모두 후보 영입, 또 공천 작업, 공약 개발 분주한 모습입니다. 또 일부 야당은 통합 논의가 또 새바람을 타고 있고요. 신당 창당 등의 현안도 굉장히 관심의 주폭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대 총선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사다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의 이사장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또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 또 유권자들의 바람직한 자세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로 논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지난주 뵈고 또 못 지난주에 한 한번 텀이 빠졌죠. 있었습니다. 예, 한 텀이 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때 못 뵀으니까 소식이 먼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 계속 있었어요. 네. 예. 서울에 있다 보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빠르죠. 예. 특히 이제 정치권의 정보가 예. 아주 그냥 산만할 정도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막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디 가서 주로 소식을 많이 듣습니까? 지역으로는 뭐 여의도도 주로 가실 여의도 테고. 얘가 예. 많이 있고요. 예. 또 이제 강남 쪽 뭐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강남의 여론을 많이 듣죠. 이쪽하고는 뭐 상당히 그 뭐 이쪽에서 내려오지 않는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는 정보들이 아주 핫하게 많이 올려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 소소한 이야기도 오늘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국민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뭐 우리가 항상 뭐 총선, 대선 때마다 뭐 재래시장을 뭐 의뢰히 찾는 모습들, 사실 뭐 국민분들은 뭐 상당히 좀 그런 것에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정치 경쟁 리그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 지금 꼬집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총선 준비? 바로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지금 집권당이나 제1야당이나 보면 예. 뭐 경기같이 심판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예, 예, 심판. 예. 예.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예, 예.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안위를 혹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담론으로 가지고 가서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거나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먹거리 미래지향적. 예. 사실 아니 먹거리는 뭐 말한다고는 합니다. 뭐 정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은 한국이 지구촌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지구촌에서의 공동 화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한국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미래는 선점하지 못하는 좀 아마추어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이 사실 보이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젯밤에 네. 아주 엄청난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네네네. 바로 기생충. 네, 예, 기생충. 뭐 인터뷰 전에도 방금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적어도 세계가 놀라고 우리 있습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란 그런 핫한 뉴스를 네, 정치권에서 어찌 보면 발산을 해주고 네,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길을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니까. 예, 그렇죠. 예, 전혀 그런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사실상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이 21세기에는 국민들 먹거리를 위한 엄청난 보물창고처럼 여기가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쪽 근처에도 안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5대 보물이라고 해서 BTS, 예. 손흥민, 뭐 페이커, 뭐 김연아, 뭐 등등등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생충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쯤에
정말 문화, 체육, 그다음 뭐 스포츠, 뭐 예술 이렇게 해서는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예. 정치인들은 그러면 세계에서 봤을 때 몇 등을 한다고 보십니까? 점수를 주시. 좀 외람된 말씀이 국민들에게는 예. 좀 거북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기생충입니다. 아, 정치인들이 기생충이에요. 정치인들. 아니 그런데요. 근데 박사님 예. 그 길을 걸으려고 하시니까 지금 저는 그것을 예. 좀 바꿔보겠다라고 아. 하는 얘기죠. 예, 얼마나 징그러운 기생충이었으면 예. 이 기생충을 박멸하는 참된 그럼요. 정치인의 바로 그런 길을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들어가시는데 이제 뭐 이야기는 뭐 다음 편에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 미꾸라지 속에 들어가겠냐, 흙탕물에 들어가겠냐.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예. 지금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뭔 얘기냐면 예, 양대 정당으로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예, 예. 뭐 자유한국당도 당을 새롭게 예.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대 정당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이 네. 그리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우죽순처럼 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그럼에도 정당들의 불구하고 예, 출연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양대 정당 가지고는 안 된다. 예. 당신들이 어떤 집단을 특정 집단을 보호해 왔느냐. 예. 오로지 당신들 정치인 출신들 여러분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생각들이 뿌리 있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대 정당들의 그 일탈 그리고 아집, 고집 그리고 지역주의에 함몰된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보기에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 유권자들은 또다시 양대 정당의 거수기로 다 들어버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에서 유권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적어도 균형추가 없는 예, 양대 정당이 대결 구도로만 점철되고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은 절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특히 청년 세대들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양대 정당으로 대변되는 이런 사람들의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3의 세력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3의 세력에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의 그 전반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균형추를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칠 수 예, 있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많은 정당들이 지금 출연하고 이합 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개연성이 뭐 점쳐지고 있고요. 네, 그러죠.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양대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틈새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틈새 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좀 더 도덕성 있고 청렴하고 네, 그러한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네. 그러한 정당들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혜를 가져야죠. 예. 양대 정당들이 예.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예,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예. 무조건 깃발만 꽂으면 아까 그 인터뷰 전에 말씀하신 다른 뭐 게스트 앞서 여기서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보지도 않고인데 그냥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우리 김범표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예, 사실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고요. 자, 21대 국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진 국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람직한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사실 정치 신인들 깨끗하고 선량하고 정말 바람직하고 청렴한 그런 정치 신인들이 대거 지금 출연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대 국회 그야말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라고 하는 과호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최악이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입법기관입니다. 네, 예.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예. 근데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수많은 법이 지금 국회 내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총선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네.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민생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게 잠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적어도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네. 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입법기관으로서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예. 결국 국회가 책임 정치를 다하지 못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아주 최악의 국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이라고 정말 예, 볼 수 있습니까? 최악 중에 그렇습니다. 그 그룹에는 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평론을 해주시죠. 21대 총선 정치권, 특별히 정치권의 과제는 뭐 허물어지지 않은데요. 유권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뭐 제3지대나 뭐 빅텐트 이야기 나오는데 그쪽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거대 정당에다만 함몰돼 있거든요. 예. 자, 이것을 폐해를 갖다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3지대 출연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세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양대 정당으로 대변되는 그 두 개 정당이 네,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의 모두가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사실상 아까 국회 책임 얘기를 했는데 네, 입법을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조인 출신을 가장 많이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를 했거든요. 직무유기지요. 예, 실적은 미비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주 잘못됐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이입집단들의 학력도 마찬가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뭐 이렇게 장애 쪽이나 뭐 복지 예, 쪽이나 맞습니다. 스포츠나 이런 쪽에서 예. 전문가들이 나와야 된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대 정당의 행위 자체가 아주 잘못됐고요. 네. 그러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이해하시고 네. 적어도 투표 행위를 할 때 네. 흔히들 전략적 투표라고 얘기를 많이 네네네. 합니다. 예. 지금은 더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 예. 비례정당까지. 예. 적어도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돼 함몰된 그런 투표 행위를 하지 말고 정말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얘기하고 청년들 문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나 사람을 찾아서 투표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이 양대 정당이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정치를 네. 좀 탈피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발전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되겠죠.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더 좋은 정책연구원 사단법인 김범태 이사장님 박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21대 총선은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두 거대 정당의 지역과 또 현안 정치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라 3당의 또 현안을 모아줄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치 신인들의 발굴로 다양성 있는 정책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신한 정치인들의 출연을 기대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보도 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